우리 학교 홍보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To leave this town, cause lately I've been feeling down. The cold nights just don't feel the same. Oh, for the stars, cause we're aiming high. Can't wait to see me now, cause lately you've been feeling down. You lay awake alone at night. Oh, like your life inside a car. Forget the world and drive real far. Put that record on again. Oh, I love you tonight. Close, close and come back inside. So reach for the stars, cause we're aiming high. I've been feeling down. 예, 시작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저희 유튜브 모학고 TV 검색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무장 맡고 있는 손정수라고 합니다. 예, 저희 10월에 1차 서명회 진행했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서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1차 때는 역대급으로 좀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요. 오늘 2차 때도 예년만큼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근의 다른 학교도 서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도 지금 계실 거고 바로 우리 학교를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는 1시간 정도 고입 특강이 좀 있고요. 그 끝나면 저희가 지역별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부 때 지역별로 저희가 좀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지역별로 상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좀 이동해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끝까지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입 특강 들으시면서 이렇게 궁금한 그런 것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나씩 다 드렸거든요. 오로지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그 궁금했던 것들 적으시고 나중에 상담할 때 많이 질문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고입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첫 순서로 먼저 학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무학고등학교 교장 유웅기입니다. 무학고등학교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 선목학원에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선목학원에 소속된 학교로는 대구에는 효성중학교, 효성여고, 대건중학교, 대건고등학교, 그 다음에 김천에는 성희중학교, 성희고등학교, 성희여중, 성희여고, 그 다음 포항 오천에는 오천중학교, 오천고등학교, 경주에는 건하여중, 건하여고, 그리고 경산 하양에 무학중학교와 무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도 선목학원 소속입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에 오셨는데 왜 우리 자녀를 무학고등학교에 보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무학고등학교에 보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학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별히 과학고 같이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사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교와 본교를 비교할 때 학생, 그 다음에 학부모 동일한 조건일 때 과연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학고등학교에는 무학고등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문화와 전통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학생들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 학생들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 학교 교무실 분위기에 녹아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학교의 문화이며 전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학에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생겼는가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훌륭하신 선생님들 참으로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문화는 무학이 설립되어진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무학중고등학교 설립자이신 이임춘 신부님께서는 1966년도에 무학중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중학교에 전형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양에 무학중학교를 설립하셨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서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넉넉했다면 많은 학교도 설립을 했겠습니다만 그 당시 여건은 그러지 못해서 시부님께서 고등학교를 설립하셔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생활을 하셨는데 무학고등학교가 1975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신부님의 삶의 모습을 본 배동경 율리아나 할머니라는 분이 지금 우리 아까 오시다가 보시면 묘소를 하나 보셨습니까? 그 묘소가 그 배동경 율리아나 할머니 묘소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신부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기부를 하셨고 그걸 기초로 해서 무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학고등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학교 교무실에서 분위기는 우리도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자 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학의 문화이며 전통입니다. 제가 다른컨대 저는 학교장으로서 요즘처럼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학교 선생님과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학부형들께서 오셔서 모두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저희 본교 선생님이자 대교협 대입 상담 교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기영 선생님의 고위 특강이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학고등학교 교사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참 좋은데요. 지금 우리 애들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고 그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그 가능성에 우리 학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고 정말 중요한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수많은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전기고의 특성화고라든가 여러 학교에서 이미 모집하였고 특목고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후기고, 우리 이제 후기고죠. 후기고에서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목적이 특성화의 경우는 취직이 목적일 것이고 우리 학교의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목적은 사실은 대학입니다. 대학.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에 일단은 일반계고의 최고의 목적은 취직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뭐 인성 물론 중요하죠. 일단은 인성과 함께 그 중심에 대학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학령 인구라는 겁니다. 학령 인구.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중3. 지금 이렇게 증감이 있죠. 파란색은 마이너스 69,000명이 줄었다는 거고 지금 현재 대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인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한 해에 우리 경쟁자들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죠. 서울대학교 한 해 신입생 뽑는 인원이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6만 명, 7만 명 줄었다라는 것은 서울대 들어갈 아들 한 20개 정도의 대학에 갈 학생들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물론 최상위권 대학은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그나마 이 학령 인구에 따라서 이제 그 경쟁이 대학 가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여기에 4만 4천 명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 4만 4천 명 아들이 더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금, 요거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거는 이제 학령 인구가 자연적으로 이때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계속해서 대부분이 우리가 파란색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좀 알띠해. 갑자기 14,000명이 살짝 늘었다가 잔나비 닭띠에서 34,000명이 줄었습니다. 닭띠에서. 이게 지금 현 고2 학생들입니다. 얘들은 이제 그나마 뭐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겠죠. 고1 아들 개띠라고 조금 더 나았고 지금 밑에 우리 바로 밑에 애들이 쥐띠 25,000명 줄었고 그 준 상태에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 소띠 더 줄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머님들 4만 4천 명이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얘들 무슨 띠죠? 황금돼지띠였습니다. 황금돼지. 이놈의 황금돼지띠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경산 지역에도 난립니다. 경산 지역에도. 지금 경산에 원래 이 학교의 인원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정해주거든요. 우리 경산 지역은 25명이 한 학년에 한 학급에 25명씩 받아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명 임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26명씩입니다. 지금 경산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 학교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는 얘기할 게 시설도 이 공간 괜찮죠? 시설 여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정말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활동하는 교육 환경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 공간도 지금 1학년들이 자습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TV 좋죠? 이 TV 이거 화면 이거 원래 초에 했는데 5천만 원짜리입니다. 5천만 원짜리. 근데 입시 결과 그리고 그만큼의 입시 결과를 자랑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 입학은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 다 기말고사 쳤을 겁니다. 그 기말고사 치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고등학교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입시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풋이 좋아야 되지 않겠나. 다른 학교 좀 멀리 가보면 무학하려면 성적이 높아야 되는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내신. 자, 요 얘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결과는 정말 이제 매년 제가 요 고3을 하면서 현수막을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매년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정도 매년 그러니까 딱 한 해 반짝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좋은 입시 결과를 이제 내는 것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에서 뭐 대학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 학교만 유독 이렇게 이제 이게 올해였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고3 학생들이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 서울대의 경우는 서울대는 전국 어디에서나 뭐 지역 균형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뭐 한두 명씩은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위권 내신 좋으면 그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경북대는 지역에서 그래도 가성비 좋은 대학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하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좋은데, 인풋이라 하면, 대학의 인풋이라 하면 저희가 들어갈 때의 성적, 이런 게 있겠죠. 그 성적에 비해 갖고 나오게 되면 정말 인정을 받는, 전국 어디에서도 경북대 나왔다 하면, 아, 학생이 공부 좀 했네, 라는 얘기를 듣는, 경북대가 정말 가성비 좋은데, 어머님, 다른 학교에 가셔가지고, 입결에, 특히 경북 지역에, 입결에 경북대가 몇 명 정도 가는지 상당히 잘 눈여겨보십시오. 물론 경대가 최상위권 학생들이 경대를 갈 수 있는 것이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이제 상위권 제외하고 중위권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경대도 그렇고 주요 대학에 이 정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 중복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 고등학교에서 이 중복은 포함하는데, 저희는 자랑할 것은 여기에 재수생이 없습니다. 재수생이 다른 수성고나 학교 가면 의대 뭐 10명 이래 가면 거기에 거의 7, 8명은 재수생들입니다. 수능 다시 쳐갖고. 여기 우리 재수생 없습니다. 재학생들이 모두 다 이런 성과를 냅니다. 근데 중복이라고 해갖고 서울대 이 아들이 뭐 이런 여 밑에 있는 경북대 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중복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년 결과라면 올해 2023 올해 고3 아들이 원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수시 대입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일반적으로 내신과 학생부, 생기부 기록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일단 수시는 1인당 6개를 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6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이 194명인데 전체 냈는 개수가 979장. 평균 5장 정도 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중복이 포함되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5장씩 냈는데 거기에 우리 아들 어떻게 냈는가 보면 스카이의 2%, 그리고 의치 한약 올해부터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의치 한약까지 40%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40% 뽑으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40%. 그 정원에 10명 중에 4명을 지역에 있는 아들 뽑아라는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의대가 경대 의대, 영남대 의대, 계대 의대, 대가대 의대, 그리고 동국대 의대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 있는 아들을 40% 뽑으라 라고 하는 게 올해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요 고3 학년대부터. 자, 우리가 이제 4% 학생들이 냈고, 이제 대학, 지금 중3 학생들 대학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뭐 어떤 대학, 뭐 서울대 스카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고 이러면 이제 점점 대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 이제 서성한 중경 외시 향후에 고등학교 오면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어디겠습니까? 서강대, 성균관, 한양, 중앙, 경희,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까지 우리가 이제 주요 10개대라고 얘기하는 스카이의 서성한 중경 외시라고, 여기까지 요 대학에 우리가 9%, 그리고 기타 수도권의 11%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데,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냈는 인원수. 가감없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합격이 아닙니다. 합격이 아니고 올해 원서를 냈습니다. 이만큼 합격하면 이거 뭐 난리 납니다. 이만큼 합격하면. 근데 이거는 원서를 내는 거예요. 원서는 내 돈 가지고 인터넷으로 내가 냅니다. 내가 내는 거거든요. 뭐 상향도 있을 것이고 적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194명이죠. 194명인데 경대가 124장 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합격이 아닙니다. 124명 경대 합격했다 하면 우리 경대 부속고등학교 돼야 됩니다. 이 경대 124장이 물론 중복이 어느 정도 있지만 경대를 뭐 6장 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애들의 경우 아예 안 되는 거를 또 내진 않거든요.
학교에서 크게 담임쌤하고 상담을 해갖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원서를 내는 것이지, 아예 대도 안 하게 서울 이제 우리 수도권 고등학교는 그런 곳이 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 준비는 이제 뭐 남들 수시 내니까 수시는 내야 되고, 그리고 성적은 생기분 안 돼 있지. 그럼 논술 전형을 많이 냅니다. 6논이라고 6개를 논술을 다 냅니다. 주요 대학에 쭉 내버리고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대 124장에 경대도 논술이 있거든요. 지방대학에 논술이 있는 대학은 딱 2개입니다. 경북대, 부산대 2개인데 여기 논술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교과 전형 혹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 정도의 학생들이 그래도 경대를 뭔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일부 학교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만 데리고 뭔가 성과를 내갖고 홍보를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다면 이런 소수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데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했다면 이러한 원서를 내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타겟 자체가 중상위권 학생들을 끌어올리고 밑에 학생들도 올리는 그런 전략이지, 최상위권을 데리고 뭔가를 따로 만들어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형설반 얘기를 할 텐데, 형설반도 단순히 공간의 이제 문제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대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내는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반 정도 이상이 원서를 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이제 합격이 아니라 원서를 내는 거다. 캠텍이 이제 원래 냈고, 서울대 지금 현재까지 이제 합격자가 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인가 그때 아마 수시 결과가 쭉 나올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전형에 따라서 발표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대연대 최종으로 우리가 2명 최종 합격을 했고요.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서울대가 현재 4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서울대 의대를 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안타깝게도 전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경대도 1차 발표 났는데 상당히 괜찮게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있거든요. 그 상당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수능 공부까지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들이 수능을 포기하는 학교 많아요.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근데 우리는 끝까지 공부를 시킨다.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겠죠. 그러니까 작년 결과, 우리가 쭉 이 결과와 그리고 올해 원서 내는 것까지 전체 다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는가? 성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적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300점 만점 몇 점이다. 담임선생님 뭐 얘기해 준 데 있어요. 결과가 나온 학교도 있고 안 나온 학교도 있을 텐데, 이게 매년마다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경북에서 최상위가 300점 만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원래 원서 냈는 애들이 요 학생들입니다. 요 학생들. 최고점은 300점 만점으로 이쭉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고등학교에서든 최고점은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290점 이상인 학생들 다 분포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최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무학 중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부의 학생들이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최저점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90점, 작년에 177점 이 정도인데, 원래는 아마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이 점수가에
이 170점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몇 점인지. 요게 거의 하위 20%, 이게 상위 위로 치면 거의 7,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밑에 정도다. 그러니까 거의 200점 이상이면 아마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200점이라 하면 상위 70%, 80%, 70%까지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교과가 요 산출 공식은 경북 다 똑같습니다. 경북 다 동일하게 요 공식을 통해 갖고 우리아 성적이 나옵니다. 우리아 성적은 지금 현재 중1 때 성적이 없죠. 자유학년제로 애들 성적이 없고, 그러면 중2, 중3 때 받은 중간기말고사를 얼마 전까지 쳤는 것까지 다 합해 가지고 240점, 300점 만점에 240점이 교과입니다. 그리고 60점은 창체, 출결, 봉사 이런 거에 60점입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가 어느 정도냐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게 요 100분입니다. 학교마다 100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예시를 200명인 학교를 상대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무중에 한 200명쯤 되는데, 200명쯤 된다면 상위 1등이 뭐 요 정도로 나오고, 290점 이상, 290점 이상이 퍼센트로 100분의 퍼센트로 따졌을 때 6.5% 정도 됩니다. 6.5%. 우리가 형설반 들어올 때 내신 성적 290점 이상을 이제 형설반으로 이제 뽑아 주는데, 그 대상이 이제 그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6.5%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보다 10%, 우리가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든다, 10등 정도 한다, 그러면 성적이 285점 정도 됩니다. 285점. 20% 270점. 상위 100명 중에 30등 한다, 256점. 우리가 반 정도 하기 쉽다. 반 50%로 227점쯤 됩니다. 아까 떨어진 마지막이 170, 180이니까 200점이라 하면, 우리 아가 200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70% 정도, 100명에서 70점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아가 200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190은 76%, 상위 80% 정도가 요 정도고, 작년에 뭐 이 정도에서 85% 정도에서 끊겼다. 올해는 내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느 선에서 끊기겠다라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해가지고 외부 학생들이 지금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우리 학교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포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위권 학생들이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밑에 성적이 결판이 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일단 고등학교 성적은 이런 100분위가 아니고 등급으로 나오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입니다. 1등급 9등급까지 4%, 11%, 23%, 40% 뭐 이래 되는데, 지금 요걸 보면 290점 이상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중학교에. 근데도 290점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왔을 때 그 학생들이 1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전체가. 1등급 인원 200명이라면 지금 여기서 8명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 요 4%라고 얘기했죠, 4%. 그러니까, 290점 이상도 고등학교로 따졌을 때는 1등급이 안 된다. 1등급, 여기에 요 선까지가 2등급, 11% 요 선입니다. 그리고 3등급,
까지가 뭐 23% 정도 요렇게 되고, 자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거는 뭐 작년 학생도 아니고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뭐 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중에 자, 요 중학교 내신으로 297부터 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쭉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입니다. 자, 이 학생들 입학 성적이 쭉 있는데, 그러면 얘들이 이제 3월 달 되면 모의고사를 치죠. 지금은 아까 황금데이라서 친척들 동기들 많죠. 동기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누가 잘하는지 사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가 공부 잘하더라, 가 공부 잘한다 하더라, 뭐 그런 얘기 듣고 속상하고 하지. 근데 지금은 사실 모르거든요. 얼만큼 걔가 얼만큼 잘하는지. 그 중학교에서 얼만큼 잘해도 뭐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하고 그 학교하고 다르긴 해. 근데 그 결론은 내년 3월달 되면 이제 딱 나옵니다. 3월달 첫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국에 있는 고1 학생들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칩니다. 그거를 딱 치면 이제 석차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국 몇 명 중에 몇 등 뭐 이런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했을 때, 자, 요 우리 학교의 학생들, 중학교,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1등, 자, 이 학생이 295.6으로 2등으로 들어왔거든요. 엄마가 시험 치기는 50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의 모의고사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1등 자, 잘못됐는 것 같고, 이 보십시오. 요거는 또 233.1인 학생이 112등으로 들어갔고 모의고사 치기는 5등 됐습니다. 5등.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엄마의 의지에 따라서 성적이 추가로 플러스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 엄마의 의지가 개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얘도 선방에는 1등 있는 애가 7등 정도 하고, 이런 결과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고요. 지필고사.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은 전 과목을 다 내거든요. 은미체 다 성적을 내가지고 통틀어 했는 것이고, 이건 지금 국영수입니다. 국영수. 모의고사 국영수. 다른 과목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 1학년 모의고사 처음에 공통 사회와 과학 같이 칩니다. 근데 사실 사회와 과학은 그때 치는 거는 중학교 전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국영수를 이렇게 하는데, 자, 1학기 말 내신이죠. 내신. 모의고사는 그냥 사라지는데, 자, 요게 이제 1학기 내신을 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성적을 우리가 얼만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학년) 전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쭉 다 있습니다. 11월 때 모의고사 치죠. 2학기 종합석차도, 종합석차는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합한 겁니다. 합한 거로서 이런 애는 입학이 289점으로 모의고사를 완전히 배웠겠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갖고 또다시 돌아온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자, 과연 우리 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중학교 성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겨울방학 당연히 잘 보내야 된다고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을 것이고 잘 보내야 됩니다. 자, 요 성적 얘기를 했고, 자, 내신 제일 걱정이 내신 성적 받기가 이제 어렵죠. 내신을 이제 어느 학교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다른 뭐 설명회를 갔을 때 우리 학교 내신 받기 쉽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일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신이란 게 그 학교 안에서 학생들끼리 경쟁이거든요. 어떻게 다 같이 좋은 내신을 받습니까? 우리 학교 내신 오면 내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 공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교의 경우는 내신을 잘 받으려면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내신을 잘 받습니다. 다른 학교 지금 뭐 모든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1등급 4%, 2등급 7%, 11% 2등급 안에 들어가기는 정말 치열합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내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를 얘기하는 학교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 과연 입결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을 그럼 어떻게 갔나 라고 최근에 몇 년간의 입시 결과를 본다면 그렇게 우리 학교처럼 자신있게 공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또 중요한 게 내신으로 과연 내신으로만 대학 갈 수 있습니까? 내신으로만 대학 갈 수 있는 대학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 없이 교과 전형으로 100%.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교과 전형에 거의 합격선이 1점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안 되는 애들이 1등이 서울대 내고 한양대 내고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서울대 떨어지면 한양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결을 보실 때 서울대 있고 다 쭉 없고 한양대 있다. 그걸 동일한 학생들입니다. 그 한양대의 경우는 교과로만 최저 없이 내신 성적으로만 합격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주요 대학에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 다 통과해야 됩니다. 한양대는 심지어 면접도 없습니다. 면접도 없고. 자, 지역대학으로 봤을 때 경대, 영대, 계대, 이제 대구대, 대가대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계대에 계명대학교를 가려고 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신만으로는 대학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내신만으로. 최상위권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내신을 뭐 3등급으로 내신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지역대학은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학은 가기 어렵다.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어떠한 그 수시와 정시 그 두 개를 같이 가고 있는가,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중3 남학생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일단은 큰일 납니다. 지금요,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지금 남녀공학 뭐 어디 학교와 우리 학교와 이제 고민을 한다면 우리 학교는 안 하더라도 남녀공학도 가져가십시오. 우리 학교 안 와도 되는데 남녀공학 그 여학생들 못 이깁니다. 여학생들을 왜 이깁니까? 뭐 중학교 지금 남녀공학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에서 차지하는 수행평가. 이런 꼼꼼하게 우리 잘 챙길까요?
우리는 남자들끼리 모이면 다 같이 못 챙기거든요. 다 같이 못 챙겨가지고 그래도 쌤이 그런 거 이제 뭐 이 조율을 해갖고 하는데 남녀 같이 있는데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다. 이러면 이제 쌤들은 그 선을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학생들끼리 모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근데 공부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학생이 훨씬 낫거든요. 그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녀 공학에는 안 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가갖고 또 남녀 공학 고등학교 가갖고 저 선생님 가지 마라 하더라 하지 말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남자 고등학교밖에 안 있어봐갖고. 이것도 물론 지금 여기에 농어촌 전형으로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농어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농어촌 전형이라 하면 이거는 이제 대학을 갈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12년을 초, 중, 고,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의 초, 중, 고를 다니고 학생이 그 지역의 읍면지역에 그 거주하는 자, 거주라 하면 이제 등본, 주소, 초본 주소 자체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초, 중, 고. 그리고 6년 조건이 있습니다. 6년 조건. 6년 조건은 중, 고. 6년을 부, 모,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는 애. 12년 조건, 6년 조건, 그거는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대학을 갈 때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아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 지역에는 우리 학교 있을 것이고 모학고 있을 것이고 하양여고 있을 것이고 진량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동고 안 됩니다. 사동고 안 되고 뭐 경산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농어촌 자격이 되는 학생들끼리 경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학교는 상당히 이제 뭔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대입 결과를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전형, 근데 농어촌 전형이 아니더라도 농어촌 전형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끼리 경쟁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전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전형으로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그 학생들을 뽑는 건 동일하거든요. 절차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기부라든가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상위권 대학의 경우 농어촌 전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장 추천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지역인재 균형이라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그거는 한 학교에 2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걔들이 모여가 경쟁하거든요. 근데 농어촌 전형은 3명을 추천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서울대 가려면 그 2명 안에 들어야지 추천을 받는데 우리는 농어촌 셋에 지역인재 2명 해갖고 총 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위권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자, 아까 얘기했죠.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그런 학교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잘 안 나왔는데 원래 대박 난다. 원서 냈는데 원래 아들은 다르다. 매년 달랐습니다. 매년 달랐는데 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뭔가 원래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부터 시작해갖고 올해 원서 낸 것까지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하다. 요 이미 끝나가지고 특성화고, 이 특성화고도 대학 가려고 특성화 가는 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성화고에 가가지고 그 내신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내신 잘 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내신만으로 특성화고 가서 대학을 못 갑니다. 수능을 또 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거기서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특성화고 가는 것은 조금은 무리다.
자, 그 다음 기숙사 형설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기숙사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기숙사는, 우리가 성적순이 아니라 거리수입니다. 거리수는 무조건 거리. 거리에 따라서, 원래 어디서 끊겼냐 하면, 질량, 우방 힐타운입니까, 거기가? 올라가는데, 거기. 저희가 학생들이 원서를 내면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이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 그 주소와 그 학생의 주소와 우리 학교 주소를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갖고 거리를 다 잽니다. 거리를 다 재가지고 그 인원수, 지금 저희가 그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60명을 딱 끊어가지고 거리 순으로 100번, 성적은 아예 사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적 사정하지 않고 그 거리로만 하고, 그리고 하양에 있으면서도 혹은 뭐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 그 공부하려고, 그래도 뭐 이제 공부하려고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끼기 위해서 들어오고 싶다라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 학생 경우는 입학 때는 어렵고 이 다시 학교 과정에서 학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또 여석이 생기면 그 학생들을 다시 공지를 해갖고, 다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해갖고 이렇게 신청한 학생 신청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가 본인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뭐 시설이 호텔 같지는 않겠지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환경이다. 우리 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여기에 하양 있느라도 아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진량, 경산, 대구, 영천까지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경북에 다 있습니다. 포항, 칠곡, 의성, 군위, 울릉도 있어. 울릉도도 있습니다. 울릉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 이 거리순으로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기숙사,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한데 기숙사에 부모님들이 크게 이제 보내기, 먼 학교에 보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과는 기숙사 학생들 6시 40분에 기상합니다. 6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다 먹습니다. 아침 100% 먹어야 됩니다. 아침은 이제 다 깨워가지고 온도 체크하고, 자기 체크 온도 적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등교 시간은 7시 50분에서 8시인데 일부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7시 20분부터 자습을 시작합니다. 7시 20분부터 자습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학교 일과 생활을 하죠. 일상생활을 등교를 해갖고 쭉 하고, 똑같습니다. 6시까지 4시에 정규 수업 마치고 2시간 방과후 수업하면 6시거든요.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이제 휴식 시간인데, 기숙사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와서 자기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씻고 뭐 그래 할 수 있고, 그 통학하는 학생들은 외출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합니다. 7시부터 이제 야간 자습을 시작하거든요. 야간 자습을 시작해갖고 일반 학생들은 10시까지, 기숙사 학생들은 10시 40분까지, 3학년 학생들하고 10시 40분까지 이제 자습을 하고, 그럼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10시 40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 개인 정비하고 간식 먹고 11시 반 경에 점호를 합니다. 점호 이런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부할 아들은 공부하러 들어가고, 잘 아들은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방에서는 공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야 되는 학생도 있고 하니까 공부할 학생은 다른 공간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 달에 12만 원이 있습니다. 12만 원. 요거는 사감생 2분 계시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계시고, 그 관리 비용들인데, 사실 이게 12만 원을 학교에서, 이거는 그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수익자 부담이라서. 근데 이 12만 원을 받아 가지고는 이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밥값이 따로 있습니다. 밥값은 아침, 점심 무상이고, 아침, 저녁 밥을 먹는데 아침, 저녁 각
약 4,000원씩 합니다. 4,000원씩. 그럼 아침 저녁에 해갖고 8,000원 정도. 그러면 12만 원에 이래 하면 보통 한 달에 30만 원 조금 안 나오거든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쭉 있다가 토요일 아침까지 아침밥을 먹고 토요일 12시 10분, 오늘 학생들이 12시 10분까지 자습을 했거든요. 12시 10분에 자습을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 선택이 아닙니다. 딱 동일합니다. 12시 10분에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 10시까지 기숙사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기숙사 일주일 동안의 일정이고,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원래 올 겨울 방학에 또 공수 좀 이따 그 기숙사 들어가 보실 겁니다. 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숙사 환경이 그 뭐 호텔처럼 이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가 운영을 하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겨울 방학 때 또 공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바닥에 완전히 지금은 침대 완전히 새 거고, 그리고 방에 있는 이제 냉난방기 그게 완전히 새 겁니다. 완전히 새 거고, 방마다 냉장고 있고요. 침대에 매트리스가 없습니다. 매트리스는 본인 걸 들고 와야 됩니다. 이게 매트리스를 주다 보니까 이게 학년이 지나고 내게 아니고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 매트리스가 뭐 침대 매트리스 그런 거 말고 토프나 뭐 본인이 옮겨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들고 와야 되고, 뭐 나머지는 다 좀 이따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형설반은 이제 시작은 290점 이상입니다. 290점 이상이고, 그 학생을 상대로 좀 이따 현설반도 가볼 겁니다. 현설반은 1층에, 요 건물 1층에 있는데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겁니다. 언제? 야간 자습 시간에. 그리고 아침 시간 혹은 야간 자습 시간에 본인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근데 뭐 형설반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작은 290점 이상인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추가로 뽑는 거는 이제 담임선생님 추천, 학교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애들, 내 학원 가고 밖에 가고 이런 애들한테 현수만 줄 수는 없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학교는 무학고 TV, 아까 올해도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무학고 TV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가보면 활동이 많습니다. 이 올해 요거 올해 고3 수능 학생들 야자 마치는 마지막 날 푸드트럭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푸드트럭 불러가지고 고3 전체 학생들을 다 이렇게 오늘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기숙사 후배들입니다. 근데 원래 그 재작년처럼 응원을 막 할 수 있는데 이때 마침 이태원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크게 얘기를 못하는, 박수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 애도기간이라서. 엄마 보면 아저씨처럼 보인다 하는 게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 고3 학생입니다. 아저씨 아니고 주사님 아니고 학생 근데 엄마 프로필에 우리 학교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 물어봤거든요. 네 얼굴 이거 너무 괜찮게 나와갖고 좀 이거 좀 쓸게 할게는 좋습니다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해갖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썼습니다. 돈 좀 쓰셨네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돈 좀 쓰셨네요. 이런 것도
이거입니다. 활동이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테라피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재즈밴드 부르고 우리 학교 학생들, 원래는 특별하게 교장선 한번 했었습니다. 교장선 노래 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무회의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뭐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그 집에 가서 듣고 싶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에 원래 고3 학생들 수능 칠 때 아까 그거는 밤에 야간 야습 마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낮에 전체 학생들 응원하는 그런 영상이고 자 이런 것도 있고 언론에서 이제 무학고 쳐보면 우리가 그래도 좋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론에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 하시오지? 요 아까 가을 테라피 했다라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뭐 아까 대가대에서 했는 행사들 이렇게 했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 이름 있네요. 아, 영어 수능, 이게 왜 나오지? 요 수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아마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그나마 이래봬도 좀 유명합니다. 그 수능에 관해서 요런 이제 평가를 했다라는 거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언론에 무학고 치면 다 수능이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수능 얘기인데 여기 요거는 이제 북 콘서트 이제 책 저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원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 모시고 이제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하더라고. 이것도 무학고에 대가대 우리가 부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께서 이 고등학교에 22분의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 전공에 관한 설명을 하고 특강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매년 이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을 했고 매년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자, 이런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언론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시 다 됐는데요.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향후에 그룹으로 모여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 설명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실감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학교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공부 잘 하는 학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이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좀 힘드시겠지만 이어서 바로 진행하고 지역별 상담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